성공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가? 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바쁘고 그런 삶의 일면에는요, 불안과 우울과 번아웃 이런 리스크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공이나 어떤 직업적인 금전적인 성공에만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공통적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 거. 이거는 정말로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책에서 이제 문제의 답을 찾는 경우도 많으시는 것 같고, 또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어떤 법적인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다른 어떤 문제들을 상담하게 할 만한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건 많지만, 어쨌든 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어떤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신 것 같고, 또 이게 조금 더 책을 읽는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상당히 굉장히 몰입해서 집착하면서 읽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읽더라도 그냥 읽는 게 아닌 것 같고, 뭐 그 해당 작가가 쓴 책을 모두 다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한 권을 읽더라도 정말 여러 번 읽어본다든지, 정말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양도 늘어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적으로 책을 잘 보신다, 그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고 집요하고 이런 특성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요, 진료실에서 봐왔던 분들, 어느 정도 사업적으로 안정되거나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제에 이뤘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의 어떤 특성이었는데요, 성공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가? 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이 분들을 만나뵐 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너무 뭔가 몰입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순간 또 번아웃이 오고 뭔가 삶의 허무감이 느껴지고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어떤 삶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행복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있어요. 직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금전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거 이외에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어떤 나의 여가 시간, 그 여가 시간 동안 내가 창의적인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취미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건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균형 있게 내가 잘 챙겼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지, 어느 한 분야만 성공적이라고 해서요, 결국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공이나 어떤 직업적인 금전적인 성공에만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에만 집착하지 마라. 이게 핵심 네. 포인트시네요. 그렇죠. 너무 이제 자기계발 이런 것들, 영상이나 책을 보면은요, 끊임없이 막 몰아붙이고 너무 성실하고, 정말로 좋은 말만 써져 있잖아요, 자기계발 서적 이런 것들은. 이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게 뭐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 그 허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서, 사업체가 안정되고 나서, 규모가 커지고 나서 그 굉장한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다시 또 일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만족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결국에 이제 사업체를 확장해가지고 엑시트를 했는데, 엑시트하고 나니까 더 우울해지더라, 너무 허무해지고, 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직업이나 이런 어떤 성공만으로 나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한 가지만 집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 원장님 찾아뵀을 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대부분 번아웃 때문에 많이 오세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경우에 대부분 번아웃이 한 번 정도 오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이미 다 이제 안정화된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볼 것들은 별로 없는데, 제가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듣는 분들은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막 뭔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어느 정도 경제에 이제 들어서기까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막 밤새서 일하고, 정말 눈코 뜰 새 없고 한 달에 하루도 못 쉬고 뭐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 때문에 번아웃이 와서 오시죠. 근데 번아웃이 오면은 막 일을 하기 싫어지는 거, 이거 이외에도요, 일단 잠을 못 주무시고 항상 불안해하세요. 뭔가 일이 그르칠까봐, 안 될까봐. 뭐 예를 들어서 방송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라이브 방송 할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공황 발작이 올 정도로 막 불안해하시는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거 이외에도 이제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요 문제는 항상 터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항상 불안해하시면서 정전긍긍을 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고 막 공황 발작 와가지고 구급차 부르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쁘고 그런 삶의 일면에는요 불안과 우울과 번아웃 이런 리스크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루의 시간을 배분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또 시간을 낼 수 있을지 결국에는 좀 쉬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의 욕심 때문에 그거를 잘 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불안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을 더 뽑아야 되고 관리자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남한테 맡기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놔야지 더 이제 커질 수가 있고 내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데 그 불안감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욕심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더 일을 해야 되고 더 빠르게 확장을 해야 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막 무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건강을 놓치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들을요 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보이는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짚어주는 게 이제 어떤 정신과적으로 치료도 되고 물론 그거 이외에도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잠 못 자거나 너무 불안감이 심하거나 그런 것들은 약물 치료로도 잘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신과 의사 노승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